안녕하세요. 박철영입니다. 1강에서는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적은 필라테스를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얼만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철학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7개의 틀로 찍는 거예요. 이 7개의 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7개의 틀로 찍혀진 빵이 어때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은 constantly changing 하는, 그러니까 항변하는 몸 움직임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중심이 일정 부분의 근육군이냐 혹은 딱 정해놓은 몸의 한 부분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과 목표에 따른 움직임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지요. 인간이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이고, 그러면 constantly changing kinetic core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body balance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중심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서 밸런스도, 즉 균형도 새로 찾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코어와 밸런스를 구분하지만 한 번에 코어가 잡히면 밸런스도 따라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작에도 이런 것을 새롭게 찾아내야 하므로 박철영 필라테스에서는 항변하는 몸 움직임의 중심 찾기와 영변하는 몸 밸런스를 찾는 것이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철영 필라테스의 철학은 필라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철영 필라테스를 함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박철영 필라테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전제가 되는 경계입니다. 박철영 필라테스의 철학은 틀이라고 부릅니다. 이 틀은 7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틀이 Providing New Method, 가르침에 대하여 이지요. 선생님이 보여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것이 Providing New Method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이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스트럭팅 하지 않는다는 말은 숫자, 동작 범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을 대서 실제로 밀거나 혹은 숫자를 강요할 때 운동 퀄리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범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늘 회원이 7개, 8개, 9개, 10개 하도록 선생님이 푸시한다면 이는 가이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자금성을 볼 때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연구할 수 있겠죠. 각기 다른 가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Not raising, but growing. 우리말로 해보면 세움 아닌 자람, 키움 아닌 피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틀,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틀은 인식의 6단계입니다. 필라테스를 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6개의 단계를 가진 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회원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TV로 보는 사람과 한 달 해본 사람과 1년 한 사람과 어떤 한 동작을 안다라는 것이 깊이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실력이 아니고요. 자, 먼저 보면 feel, sense, know 등으로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한국말이나 중국말 등이 이 의미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영어 단어를 빌었고, 영어 단어도 같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적 의미가 아닌 박철영 필라테스의 용어로서 이 단어들을 알아주세요. 먼저 feel, 느낌이죠. 이것은 맞고 틀리고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운동을 했더니 그냥 느낌이 들지요. 배가 당겨요. 등이 시원해요. 목이 당겨요. 이렇다고 해서 이 동작을 잘했다, 틀리게 했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센스는요, 이제 맞고 틀림을 스스로 아는 단계이죠. 선생님도 센스가 있는 분이면 자신의 feel을 다른 회원에게 나처럼 느껴야 돼가 아니라 회원이 느끼는 feel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센스 상태이고 회원이 feel인데 이러면 말이 좀 통할 수 있으나, 회원은 센스가 있는데 선생님은 feel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말이 안 통합니다. 자, know는 지식으로 필라테스를 알고 있는 것인데요. 책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정보가 습득되어진 단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다 아는 단계는 아닙니다. understand는 sense와 know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alize, 어떤 한 동작이 회원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 왜 못하는지 그 원인이 알아지는 것이고, 그 원인을 보면 또 어떤 동작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는 단계이죠. 이것이 realize입니다. enlightenment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계도 있으므로 이 인식의 6단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틀 인식의 6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taking new method.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야 배웁니다. 실수에서 배웁니다. 실수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근데 이 질문은 바른 질문입니다. 질문이 바르면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지죠. 그렇지만 아직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네, 보시는 대로 토론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내보고, 또 선생님도 학생도 다른 사람도 의견을 내죠. 토론 이후에는 창의적 방식으로, 즉 다수결로 오케이,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때 나오는 답은 새로운 해답입니다. 어저께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오늘 지금 찾은 새로운 답. 네 번째, 동작 수행의 과정. 생각한 것이 명령, 명령한 것이 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톱니바퀴 돌고 명령의 톱니바퀴 돌고 수행하고.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요, 물론 생각에 다시 피드백을 전달하지요. 순서가 있습니다. 생각, 명령, 수행. 지시어는 verbal, tactile, imagery. 말로, 손으로 상상을 넣어 주어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네, 그야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되는 것은
결절 부분의 손끝으로 이니시에이트, 시작만 하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인식 배경, 운동 능력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6번, 호흡과 동작. Breathing leads movement. 호흡기가 동작을 항상 먼저 시작해서 리드합니다. 마지막 7번째, 불가제현. 어제, 오늘, 내일 같은 사람이 같은 동작 하더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동작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철학자의 말처럼 오늘 또 내일 회원에게 주는 동작이 같을 수 없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으로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과 철학 7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시간은 좀 짧죠? 말이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여러분 이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반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잘 되지 않은 동작이 어느 순간 이 말 중에 하나가 떠오르면서 또 회원에게 가르칠 때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여러분들의 회원의 건강과 함께 살아있는 박철영 필라테스의 목적과 철학이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1강은 마치고 이제 다음 2강에서 호흡부터 박철영 필라테스의 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